민법 총칙 법률행위 유효요건 중에서 법률행위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 의사표시가 일치할 것, 하자가 없을 것. 자, 이와 관련해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세 가지 봤죠. 비진표시, 허위표시, 착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죠.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조문이 1항, 2항, 3항이 있는데요. 특히 2항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110조 1항은 이렇게 됐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기본이고요. 2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즉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 을이 상대방이잖아요. 그런데 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제3자가 갑을 사기 강박한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갑이, 자기가 계약하는 갑이 제3자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갑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사망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내용이죠. 어쨌든 110조 이항은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 취소할 수 있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을 속이거나 기망이라고도 하죠. 협박을 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하여 의사표시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숨기고 분양했다.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건설회사가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은 경우 침묵을 한 거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이런 걸 부작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침묵 또는 부작위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치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비진이나 허위표시나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지만 사기 강박은 의사표시는 일치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뭐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강박에서 중요한 게 사기 강박이 성립하려면 사기 강박이 위법해야 돼요. 그 위법하냐 아니냐에 관련된 우리 대법원 판례 그거 몇 가지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망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다소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거 많죠? 이런 거 위법하지 않답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확정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광고들, 시가를 속인 거 이런 거 위법하지 않죠. 반면에 백화점의 변칙 세일 같은 거, 또 공동묘지 존재를 알리지 않은 거, 요 정도는 내가 위법하다 그래서 1번, 2번은 위법하지 않다,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3번, 4번은 위법한 기망이다, 취소할 수 있다. 구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강박은 첫째, 부작위도 강박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부작위도 강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고 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죠. 고소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으니까 다만 부정한 목적과 결합이 되어 있거나 수단이 부적당하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손해가 100만 원인데 1억을 내놔라. 1억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 그럼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거죠. 또 100만 원을 내놔라. 안 내놓으면 고소하겠다. 그런데 오른손에 야구방망이가 들려져 있더라. 이런 경우 이렇게 부정한 이익과 결합이 되거나 또는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 그럴 때 위법이 될 것이고요. 또 밑에 건 기억하세요. 강박의 정도가 너무너무 극심하여
의사결정의자가 박탈이 됐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 이런 경우. 이럴 때는 무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플러스 이건 왜 기어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기망의 위법성과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 이 정도 문장들은 숙지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강박에서 아주 중요한 게 제3자의 사기강박이죠. 아까 봤던 110조 2항. 갑과 을이 매매를 하는데요. 갑과 을이 매매를 하는데 갑이 을이 아닌 병으로부터 사기라 강박을 당했어요. 자, 이때 110조 2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 을이 병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 이때만 갑은 취소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당연히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조심할 게 뭐예요? 만에 하나 병이 상대방의 대리인이다. 그럼 우리 대법원은 대리는 본인과 동일시합니다. 즉 병의 기망은 을의 기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갑은 취소할 수 있다가 될 겁니다. 요거 마지막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위법성하고요. 제3자의 사기 강박 요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지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제 이제 의사표시로 발생이 나오네요. 자,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 확인하시고 비진이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판례 몇 가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록 발생과 관련해서 111조, 112조, 113조 조문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판례 몇 가지 또 정리하시면 됩니다. 의사표시록 발생은 자, 조문을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표시록 발생은 뭐냐? 111조 이게 뭐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그 다음에 2항 외워야 되죠.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죽었어. 갑이. 또는 제한능력자가 됐다. 한정 후견이 개시가 되거나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는 그대로 상대방한테 도달하겠죠. 도달할 테니까 효력이 생기겠지. 그래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111조 2항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112조. 자,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는데요. 자, 을이 제한능력자야. 을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야. 그럴 때 의사표시한 갑은요. 도달을 주장 못해요. 도달했자 주장을 못해. 물론 제한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표시한 사람이 도달을 주장 못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 다음 만에 하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였잖아요. 미성년자.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갑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112조. 113조 공시송달회로 해서 갑이 의사를 표시해서 상대방한테 도달을 시켜야 갑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기는데 갑이 상대방을 몰라. 아이고야. 자, 갑이 상대방을 몰라. 또는 상대방 소재를 몰라. 그럼 찾아봐야죠.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도저히 몰라. 이 과실 없이죠. 이렇게 의사표시한 사람이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조문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도달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자, 의사표시에 도달이 문제되는 경우 상대방이 부지할 때 그 동거 가족이 수령했다. 도달입니다.
동거가족이 수령한 경우 도달. 두 번째,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했는데요.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도달. 자, 세 번째,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우편물이 내용 증명인 경우하고 등기 우편물인 경우엔 도달로 봅니다. 반면에 통상의 우편물, 일반 우편물, 이 일반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달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몇 가지 간단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